안녕하세요. 이서방입니다. 네, 오늘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관련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제가 예전 영상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꼭 이 회사 내부에 점쟁이가 있는 것 같다, 무당이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자주 드려요. 그 정도로 미래 먹거리에 완벽한 지금 준비를 해놓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나온 뉴스가 또 주목할 만하죠.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관련된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예전에 이제 한국가스공사, 석유공사랑 같이 동해안에 있는 그 천연가스 채굴 사업을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기술을 이제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고, 이번에 이제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뭡니까? 동해안에 이제 석유가 묻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 5천억 원 정도 기대 비용이 있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투입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산유국의 지위를 한번 누려보자라는, 굉장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 국가급 경사라고 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실체가 있냐 없냐 해가지고 말들이 많았잖아요. 특히나 정치권은 너무나 시끄러웠어요. 뭐 국익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뭐라도 해봐야 된다 생각하는 입장으로서 좀 야당의 딴지 걸기가 그렇게 좋게 보이지만은 않았었는데, 자,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이제 어느 정도 이슈거리가 되고 나니까 누가 이걸 좋아합니까? 메이저 석유 회사들도 이제 눈독을 들이고 있다라는 뉴스가 오늘 터졌습니다. 자, 아람코, 뭐 세계에서 뭐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메이저 이제 석유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N이라는 석유 회사도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투자를 검토 중이라고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대왕고래 얼마 전까지만 해도 크게 이슈가 됐다가 좀 잠잠해졌잖아요. 다시 한번 불이 붙기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 이 석유 관련된 모든 업종, 모든 종목들이 다 상승을 한 모멘텀을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 오르지 않은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보셔야겠어요? 이게 일회성 테마가 아니라 만약에 중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진행이 된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 안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고 있는 기업이 있을 수가 있다. 근데 그 기업의 주가가 이렇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때부터 매수 타이밍을 적극적으로 알아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일정과 차트를 한꺼번에 비교해서 보여드렸습니다. 대왕고래 개발을 이제 할 겁니다. 이제 본격적인 시추 탐사를 들어갈 건데, 일정이 쭉 나와 있죠. 지금이 이제 7월 말, 이제 8월 달까지로 보여지는 이 일정을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첫 탐사 시추 지점을 이제 결정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고요. 이 지점이 결정되고 나면 프로젝트 팀을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팀을 구성할 때 석유나 가스에 대한 시추를 해본 풍부한 경험이 있는 업체, 그리고 이제 한국가스공사와 긴밀하게 연계해서 이렇게 손발이 잘 맞을 만한 업체들을 우선 협상 대상으로 아마 거론을 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 이제 유력하게 거론되는 데는 당연히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1번이라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이게 이제 언제까지 이슈거리가 이어지느냐? 내년 6월 달까지 계속 중간 결과값 발표, 뭐가 발굴이 조금이라도 됐다라고 하면 대대적인 뉴스 살포, 이렇게 기대감이 큰 만큼 아마 뉴스도 메가톤급의 그런 커다란 뒤통수가 얼어날 정도의 뉴스로 아마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제 손을 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해진 바는 없지만 거의 99% 이상의 확률로 포스코 인터가 같은 테마로 묶이는 종목이 될 수가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서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이런 이슈가 있는 와중에 이제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열심히 지금 진행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참 이게 의미심장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서 제가 일일이 소개시켜드리기에 시간이 너무 모자랄 것 같은데, 어떤 얘기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릴 베이비 드릴 누굽니까? 네, 트럼프 후보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전통적인 어떤 화석 연료의 부활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은 세금 낭비라고 하는 대표적인 네, 이 반론자의 그 우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친환경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트럼프를 좋아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기조는 한결같은 그 사람이 트럼프 후보다.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아직 몰라요. 11월 때까지 가봐야 아는 거지만, 이렇게 그 유력한 대통령 후보 중에 한 명이 화석 연료를 무조건적으로 1번으로 나는 생각을 하겠다고 하는 거는 세계적인 산업의 어떤 변화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화석 연료를 많이 캐겠다, 그리고 이제 수출을 활발하게 하겠다.
굉장히 많은 양의 석유를 채굴을 하면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 거고, 이걸 굉장히 많이 유통을 하면서 우리가 굳건한 지위를 유지하겠다라는 게 트럼프의 입장인데, 이걸 수출을 많이 하고 많이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박을 많이 띄워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비행기로 날릴 수도 있겠지만 위험하잖아요. 선박이 가장 물동량을 많이 실어날 수 있는 최선의 어떤 유통 수단 중에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사들이 요새 굉장한 이 수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조선 슈퍼사이클이 도래하는 와중에 트럼프 효과까지 받아가지고 선박량이 대대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은 바다 위를 떠다니는 LNG선이라든가 LPG선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자, 이거를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거 대비를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엄청나게 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밑에 보시면은 LNG 터미널을 우선 준공을 했어요. LNG 터미널. 자, 보시면 여기에서 봐야 되나요? LNG 터미널. 네, 여기 있습니다. 1조 원 가까이 투자를 해서 광양에 LNG 터미널을 준공했다는 뉴스가 이제 얼마 전에 나왔었죠. LNG 터미널이 1차, 2차 이제 공장 터미널을 이제 짓기로 하고 이제 준공이 거의 다 끝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얘네가 이제 어느 정도 규모냐, 뭐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로 대규모라고 합니다. LNG 터미널이라는 거는 뭡니까? 이제 이쪽에 LNG를 실어서 저장을 했다가 또 다른 배가 와서 LNG를 또 실어갈 수도 있고 우리한테 유통을 해줄 수도 있고, 그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터미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나중에 이제 LNG의 유통이 활발해지고 그 수량이 물동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 광양이라는 곳이 LNG선의 어떤 정박 메카 중에 한 군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터미널 규모가 얼마나 되냐면, LNG를 한번 가득 딱 채우잖아요. 풀로 채우면은 우리나라 전 국민이 4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의 LNG를 여기다 저장할 수 있다. 이것만으로만 봐도 이 규모가 얼마만큼 놀라운지 여러분들 인지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동아시아의 어떤 LNG선 주요 메카 중에 한 군데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선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 그럼 석유가 굉장히 많이 이제 유통이 될 걸로 보이고, 그거를 대비해서 저렇게 LNG 터미널을 미리미리 준비해 놨다라는 것만으로도 확실히 한 발 앞서가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LNG가 움직이면은 뭐가 또 준비가 돼야 되냐? 밑에 보시면 나옵니다. 신시장을 또 개척을 해야 되는데, 뭐냐, 선박 시운전 및 벙커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이제 또 지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선업 슈퍼사이클이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시운전 서비스를 해봐야지 이 배가 잘 떠서 먼 거리까지 운항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을 해볼 수 있는데, 이 시운전 서비스만 전문으로 운영하는 업체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또 이제 우리나라 안쪽에선 특히나 그렇잖아요. HD 한국조선해양이라든가 HD 뭐 이제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삼성중공업, 뭐 한화오션 같이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조선소가 이제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의 어떤 선박 발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 덕분에 주가도 헐헐 막 지금 쭉쭉 올라가고 있죠. 자, 그렇게 배를 많이 만들어 놨으면 이제 시운전을 해봐야 되는데, 도크도 한정적이고 조선사들 입장에서는 납기 맞추기에 지금 지금 정신이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대체해 줄 만한 어떤 업체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운전 서비스 수요가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프로젝트를 갖다가 이제 포스코 인터가 준비를 하면서 또 하나의 큰 매출을 땡겨올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카타르랑 특히나 미국 중에서 이제 그쪽에서 운반선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다.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벙커링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벙커링 사업은 말 그대로 연료를 주입해 주는 겁니다. 배가 중간에 이제 운항을 하다가 연료가 떨어져요. 그러면 어디에 정박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거리가 만약에 상당히 멀리 연료 충전할 수 있는 정박할 수 있는 시설 거리가 상당히 멀리 있다고 하면 중간에 거기에 소요되는 시간이라든가 그다음에 연료 비용을 우리가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배 위에서 이제 보통은 연료 주입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벙커링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런 벙커링 사업도 우선은 포스코 인터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동량 조선사에 이제 배를 많이 띄울 만한 준비는 이미 다 끝내놓은 거고,
그 물동량이 트럼프의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라고 했을 때 LNG의 유통량과 맞물려 가지고 물동량이 폭발하게 되면은 이런 추가적인 어떤 사업군이 본격화되면서 매출을 엄청나게 끌어올 수 있는 또 준비 작업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이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 전기차 시장이 지금 캐즘이다 해가지고 살짝 실망감으로 좀 발현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전기차 시대는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대세가 돼가고 있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구동 모터입니다. 말 그대로 배터리가 있어도 그렇죠? 배터리의 어떤 전력을 갖다가 받아들여서 실질적으로 바퀴를 굴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 모터입니다. 이 모터를 갖다가 만들어서 납품을 해야 되는데 이 모터를 움직이는 어떤 구심점이 되는 게 모터 코어다. 요거를 갖다가 포스코 인터가 세계에서 첫 번째로 가장 많은 수량을 지금 생산 준비를 완료해 놓은 상황이고요. 요게 이제 수주 물량만 2,836만 대 지금 수주를 받아놓은 상황이라서 만들기 바빠 죽겠는 지금 상황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철강, 식량 등등 뭐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거를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다 손을 대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데 어떤 분야에서 어떤 재료들로 또 주가에 반영이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좀 깊이 있게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보시면은 중국 정부가 희토류를 통제한답니다. 네, 희토류가 뭐냐 이제 희귀한 어떤 또 금속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굉장히 중요한 산업군에 쓰이지만 너무나 정제하기가 까다롭고 이 가공하는데 유해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이거 발굴을 해내는 게 좀 혐오스럽다 할 정도까지 지금 지정을 받고 있는 게 희토류입니다. 자, 근데 이 희토류가 여러 종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지금 전기차 쪽에 적용되는 게 뭐냐? 자석이에요. 자석. 영구 자석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영구 자석이 있어야 자석의 이제 어떤 자력에 의해서 원심력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이 원심력을 통해서 모터를 구동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해요. 저도 뭐 정확히 공학 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이 자석이 있어야만 구동 모터를 가동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자석의 원재료인 희토류를 중국 정부가 야, 우리 이제 이거 수출 안 할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에 있는 영구 자석 그 시장에 공급망 자체가 뚝 끊겨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위기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이제 생산 라인을 갖다 만들어야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가 지금 중국 희토류를 거의 한 30% 정도만 이용하고 있다라고 해요. 나머지 70%는 자체적으로 발굴을 해서 채굴을 해서 가공을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대비를 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나 혹은 미국 같은 경우 이런 희토류 어떤 채굴 같은 거를 해본 경험도 부족하거니와 이 생산망의 거의 90% 중국에다가 지금 기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가 또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뭡니까?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똑같잖아요. 중국 정부랑 각을 세우고 지금 무역 전쟁을 진행하고 있는 거는 똑같기 때문에 압박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중국은 바로 보복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요걸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 포스코 인터가 어떻게 합니까? 아, 이게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간에 좀 있으면 중국에서 이 영구 자석과 관련된 내용 가지고 또 지랄 난리를 치겠구나라는 걸 미리 감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조 2천억 원어치 희토류의 영구 자석을 이미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국산 희토류를 쓰는 게 아니고요. 호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어떤 희토류 광산을 지금 찾아봤고 그쪽에서 채굴이 될 만한 희토류 총량을 1조 2천억 원어치를 미리 선주문해가지고 지금 확보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다시 한번 구동 모터코어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만들 수 있는 기업입니다. 구동 모터코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희토류의 영구 자석이 반드시 필요한 건데 이 영구 자석의 90%는 중국에서 수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에서는 미국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너네 관세 100% 이상 매기겠다 하는 순간에 뭘 합니까? 다른 나라들이 하지 못하는 중국만 할 수 있는 산업군에 대해서 목줄을 쥐고 협박을 할 거예요. 희토류가 그 중에 하나로 지금 지정이 될 것 같다라고 하니까 포스코 인터 같은 경우가 희토류 중국에서 빨리 이거 수입하는 거 대비해가지고 다른 나라 쪽에서 우리가 이걸 확보를 해놓자 해서
예전에 그 움베르토 무에르토 여모 그 사든 그 선견지명과 비슷하게 이미 히토류 1조 2천억 원어치를 확보를 해놨다라는 뉴스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히토류에 관련된 거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손을 물론 뭐 비껴갈 수는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중국이 절대적인 공급망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산 어떤 미국향 그 재료로서는 안전하게 지금 확보해 놓은 재료를 갖다가 쓸 수 있겠지만 결국에 미국하고 우호적인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한테는 중국산 어떤 제품을 받아다가 납품할 걸로 당연히 예상이 됩니다. 자, 하지만 지금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 중에 있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하는 게 지금 제3국들의 입장인데 굉장히 현명하게 이 돈 주고도 못 사는 히토류를 미리미리 확보를 해놓은 해안을 갖추고 있는 회사가 포스코 인터다. 이게 이제 히토류 얘기 나올 때마다 포스코 인터한테는 호재로 작용이 되는 거거든요. 히토류 얘기 나올 때마다 이건 호재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업체에서는 구하지 못하는 거를 갖다가 포스코 인터가 먼저 입도선매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업체들이 구동 모터코어 관련뿐만이 아니라 이 연구자석의 재료로 쓰이는 히토류를 구하기 위해서 포스코 인터라는 중간 유통 상인을 한 번 더 만나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 이 구동 모터코어가 새로운 먹거리 중에 거의 뭐 중심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030년까지 2,800만 대 분량의 구동 모터코어가 본격적으로 출하가 되게 되면은 그쪽에서 엄청난 또 매출 상승이 기대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하면은 식량 또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량 터미널. 그래서 식량 터미널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 지금 올해 장마만 봐도 여러분들 다 인정하실 거예요. 이 날씨가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오늘 우리나라 올해도 굉장히 그 중부 지방 쪽, 그러니까 충청권에 폭우로 인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사고, 홍수, 침수 사고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사람들의 이제 생명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좀 더 나아가서 보자면은 이 식량이 제대로 이 농사가 잘 되지 않는 그런 굉장히 좀 심각한 식량 기후 위기에 이제 처할 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이지 않는 어떤 국가 간의 식량 확보에 대한 어떤 전쟁 중이라고 봐도 무방하고, 여러 가지 이런 풍수해 대비를 통해서 우리가 식량을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가도 굉장히 좀 이 식품 가격에 어떤 안정세를 꾀하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인터가 식량 사업도 합니다. 올해도 뭐 작년 못지않게 굉장히 좀 이런 이상 기온 때문에 농사 지으시는 분들의 시름이 깊어질 것 같은데, 우리가 꼭 필요한 어떤 식량 관련한 물품들을 갖다가 공량 창고를 전 세계적으로 운영하고 농장도 운영을 직접 하면서 식품 가격에 대한 어떤 안정화도 포스코 인터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특히나 뭐 사료라든가 혹은 이 빈민국에 지원되는 식량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런 세계적인 터미널 운영을 통해서 지금 안정세를 좀 꾀하고 있는 게 포스코 인터다. 그래서 미국 쪽에도 진출을 한다라고 하고요. 흑해, 북미, 대양으로 이어지는 식량 삼각벨트 구축을 통해서 국가 식량 안보에 기여하고 글로벌 탑10 식량 사업회사로 도약을 한다, 이 얘기를 하는데 뭐 빠지는 게 없죠. 진짜로 뭐 제일 이제 메인 사업은 뭡니까? 철강 유통입니다. 철강 유통 사업.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이 포스코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런데 혼다 혹은 토요타와 이제 합작을 하거나 뭐 GM 쪽과도 합작을 해가지고 전기차 시대의 모든 플랫폼 차량 어떤 외관까지 전부 다 협업을 하면서 이제 철강 납품까지도 예고가 돼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본격적인 뉴스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이 철강 유통이 만약에 본격화되고 현지에 이제 사용되는 철강이 늘어나게 되면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당연히 이 유통을 담당하기 때문에 각광을 받는 거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자, 철강 유통 더하기 앞서 말씀드렸죠. 이제 LNG와 관련된 뉴스 보셨어요. 그리고 이제 대왕골에 관련된 석유 관련 뉴스도 보셨습니다. 재료가 또 하나가 큰 게 터진다. 특히나 LNG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됐을 때 굉장히 큰 수혜의 종목으로 이제 이거를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재료가 될 것 같고요. 석유가 만약에 내년 3월까지 뭐 내년 6월까지
채굴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건 뭐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여러분들 꼭 기대를 해보셔야 될 만한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이제 포스코의 목줄을 쥐고 있는 게 누굽니까?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이 이런 호재거리가 있다는 걸 알면서 포트폴리오를 가만 내비둘 리가 없거든요. 분명히 연기금의 수급이 머지않아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중심으로 한 포스코 그룹주의 상승폭을 당연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미래 먹거리로 지금 말씀드린 게 뭐죠? 구동 모터코어입니다. 구동 모터코어. 모터코어의 수준은 이미 굉장히 많은 양 2030년까지 받아놨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구동 모터코어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이 목줄을 쥐고 있는 히토류에 대한 대비를 정확하게 해놨다. 그래서 중국이 히토류 가지고 어떤 산업군에 대해서 전쟁 선포를 할 때 거기에서 유일하게 수혜를 받고 빠져나올 수 있는, 오히려 반전을 이끌 수 있는 재료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 세 번째로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기후 위기가 심각해질수록 이 식량에 관련된 내용들이 회자가 될 겁니다. 이 식량에 관련된 터미널, 그리고 지금 터미널 중에 굉장히 큰 터미널이 우크라이나에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만약에 트럼프가 또 이제 집권을 해가지고 빠르게 종식될 수 있다라고 하면, 혹은 최근에 얘기 나온 것처럼 뭐 휴전 협상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한 식량 터미널의 어떤 재건, 그러니까 다시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사업이. 자, 이럴 경우에 또 식량과 관련된 재료가 터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이슈거리가 터질 수 있는 종목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포스코 인터가 이렇게 호재가 많은데 주가는 이 모양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이 모양일 때, 그렇죠? 주가가 이 모양일 때 얼마만큼 우리가 100원, 1000원이라도 더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을지를 여러분들이 좀 타이밍 체크를 꼭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이 이슈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크게 4개, 5개 정도지만 이게 종합 상사로서의 어떤 폭발적인 시너지를 한꺼번에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단언컨대 포스코 그룹 내외 가장 유망한 종목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이런 얘기들, 큰 뉴스들이 순차적으로 터져 나올 거고요. 이 뉴스들, 대왕고래 프로젝트 뭐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조선업 화랑의 그 어떤 시그널을 타가지고 이제 그 대상승 시계를 타가지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선박 시운전이라든가 벙커링이라든가 뭐 이런 쪽의 사업도 넓혀갈 준비를 다 끝내놓은 거고, 그 다음에 구동 모터코어 관련한 히토류 관련 이슈, 그리고 식량과 관련된 이슈까지 우크라이나 종전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모든 이슈거리 언제쯤 뉴스 나올지 여러분들 단단히 대비해 주신 다음에 포스코 인터 주가 흐름을 갖다가 면밀하게 체크해 보신다고 하면 분명히 우리한테 큰 수익으로 좋은 기운을 줄 만한 종목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아닐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 발굴과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영상에서 인사드리는 이서방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